안녕하세요. 이 팀장의 메타 수학 제대로 써보기 제 7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준비해드나 싶었는데, 이제 뭐, 메뉴라기보다는 이제 메타 수학 사용 시, 팁 앤 노하우를 좀 안내하고자 이렇게 좀 찍어볼까 합니다. 자, 메타 수학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매뉴얼도 참고하셔도 되고,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많이들 이제, 기능이나 사용법을 익히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어떤 그 짜잘한 유의사항이나 어떤 이 팀장이 알고 있는 팁, 이런 노하우들을 좀 알고 계시면 이제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화면, 이제 메타서 화면이죠? 네, 보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팁을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반이에요, 반. 이 반을 이렇게 그 사용자분들께서 메타 수학을 처음에 사용할 때 반을 개설을 하세요. 예, 반. 반 개설 저희 어디서 했어요? 이제 교실 관리에서 여기 반 관리에서 좌측에 반을 쭉 만들잖아요. 이 반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용자분들께서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원자님께서 반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 반을 눌러서 이 반의 정보 수정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은 담임 선생님을 배정하는 걸로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근데 메타수가 그런 구조로 안 돼 있어요. 그 다시 말해서 관리자가 반을 전체를 만들고 선생님을 배정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반은 원자님께서도 본인이 별도로 만드시는 걸로 되어 있고 강사분들도 본인 반을 만들도록 세 반 생성 눌러서 본인 만들고 또 다른 분도 본인 반을 만들어서 내가 생성자인 내가 만든 반에다가 학생들을 이렇게 학생 반 이동을 통해서 또는 학생 추가 제외를 통해서 등록돼 있지 않은 학생들을 내가 만든 반에 이동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장 물어보시는 게 팀장님, 뭐 제가 반을 다 만들었는데 선생님 어디 가서 그 배정해요, 반을? 요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강사들이 직접 본인이 가리키고 있는 클래스가 뭐 적게는 2개 클래스에서 많게는 4개 클래스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반을 직접 개설한 다음에 생성한 다음에 그 반에다가 원장님께서 학생들을 다 일괄 등록해 놨다라면은 이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애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저장 눌러가지고 반 배치를 끝내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현황 준비 요 왼쪽에 요 메뉴에서 이 반이 네 반 보기를 체크를 풀면은 전체 반이 다 보일 거고 학원의 전체 반이 다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체크를 풀어서 사용하지 않죠. 왜냐면 다른 선생님 반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내 반 보기만 체크를 딱 눌러서 실질적으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반만 보면서 수업 준비나 이제 학습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장님들께서는 전체 반을 보기도 하죠. 왜냐면은 공부방이나 교수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강사분들이 딱히 강사분들을 채용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원장님께서 직접 반을 다 개설해가지고 학생들을 배치해서 교수소나 공부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반을 만들었다라면은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반별 현황과 학생별 현황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성취도나 어떤 단원에 대한 이렇게 성취도들이 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이걸 12월 달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데이터가 있나? 예, 데이터가 나오죠? 이 반별 현황에서 이제 단원에 대한 성취도를 좀 보고 싶다. 그럼 소인수분해라는 단원의 반성취도가 50%, 전국 평균이 뭐 55%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티지가 뜨는데 요 퍼센트 좌측에 오른쪽에 우측에 2%, 심지어는 교재의 2%, 그리고 학생별 현황을 딱 들어가서 개개인별 학생별로 종합성취도부터 이 시험지 현황에 뜨는 이 일련의 모든 데이터 수치들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난 시간에 수업 메뉴에서 이 수치들이 나오려면, 이 숫자들이 나오려면 수업 메뉴에서 저희가 미배정 시험지를 제가 체크를 눌러서 빨간색 배정 버튼으로 애들한테 걸어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탭이 몇 가지가 있었죠? 사용자분들. 학년별과 반별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여기서 절대 유의사항. 학년별, 즉 개개인별로 학생들이 풀어져 있는 이 공간에다가 내가 원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저 시험지를 배정해 버리면
아까 현황 준비 반 안에 있는 현황이나 성취도 그래프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려면은 어디다 거셔야 될까요? 사용자분들. 왼쪽에 학년별이 아니라 반 안에 있는 애들, 즉 이 중일선행 기본반에 5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전체를 체크하거나 화살표를 눌러서 이 반 안에 있는 개별 학생들한테, 즉 반 그룹 안에 배치되어 있는 애들한테 배정을 해야지만 저 현황 준비에 실시간으로 성취도나 그래프 같은 게 다 반영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학년별, 즉 개별로 학생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이 탭에다가 열심히 걸어봤자 현황 준비의 반 안에 있는 그래프는 반영되지 않는다. 사용자분들은 앞으로 반을 만들고 이 반,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 반 보기에 이 반 안에 있는 애들, 반을 전체를 걸거나 부분적으로 반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 걸어야지만 앞에 현황 준비에 이러한 수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라는 것을 최우선 유의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분들이 늘 저한테 팀장님, 한 달 동안 저희가 시험지를 걸고 채점을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수치가 안 떠요. 다 제로로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실수한 거다? 여기 있는 게 몽땅 다 수치가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수업에 학생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시험지를 만드는 거랑 미배정 시험지에 시험지를 체크하고 배정할 때랑 전부 다 학년별로 걸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왼쪽에 애들을 선택하고 시험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지 앞으로 학생들을 선택하고 시험지를 만들 때 학년별 안에 있는 학생을 눌러야 돼요. 반별 안에 있는 애들을 골라야 돼요. 앞으로 저 현황 준비에 반영이 되려면. 그렇죠. 반별 안에 있는 애들을 걸어야 현황 준비에 전부 다 수치가 반영이 돼서 내가 실시간으로 저 숫자나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채점은 일단은 저희가 수동 채점과 자동 채점이 있잖아요. 수동 채점 뭐예요, 선생님들? 학생을 한 명 누르면은 배정된 시험지 나오죠. 미채점인 시험지가 이렇게 뜨는데, 자, 보세요. 알파벳 2와 알파벳 없는 시험지의 차이점은 뭐다? 알파벳 2는 자동 채점으로 애들한테 걸려 있는 시험지다. 알파벳 2가 없는 시험지는 수동 채점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애들이 OX를 마킹하는 시험지다. 얘는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애들이 답안을 마킹하면 메타 수학이 자동으로 채점해 주는 거고, 5는 수동 채점이기 때문에 정답을 보면서 OX 채점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크를 눌러서 선생님들도 오른쪽 하단에 공용 버튼 나오죠. 저희 채점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정답을 보면서 전부 다 맞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저 정도면 100점이에요. 그죠? 네. X를 눌러가지고 틀린 것만 마킹해서 빠르게 수동 채점을 1분 안에 끝내주시면 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학생 핸드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에서도 이 화면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애들도 언제든지 걸려 있다. 하지만 집에서 OX 채점을 할 일은 없죠. 어디서? 학원 현장에서 디바이스 기기로 OX 수동 채점을 애들도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동 채점을 거부하는 학원들은 이테스트 시험지를 만들겠죠. 예, 이 이테스트 시험지를 만드는 방법, 지난 시간에 어디였어요? 자, 보세요. 문제지 만들기를 누르면 아이콘 늘 뜨죠? 목적에 맞게. 그러면은 제가 이 테스트는 항상 어떤 버튼이든 간에 1단계 상단에 이 테스트 출제라고 이렇게 있다. 이 테스트 출제를 체크해야지만 시험지에 알파벳이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이 테스트를 체크 안 하면은 그 시험지는 자동 채점용 시험지가 아니라 수동 채점용 시험지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팀장님 그러면은 제가 수동 채점용 시험지를 만들었는데 이 시험지를 중간에 저장되어 있는 시험지를 이 테스트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쉽게도 지우고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 메타석의 전체 문항 중 88%에서 90%가 이 테스트로 구현돼 있고 나머지 10%가 이 테스트로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 단 한 문제라도 저 시험지에 낑겨 들어가면은
에러가 나기 때문에 시험지의 속성이 달라서 문항에 대한 속성이 달라서 항상 시험지를 만들 때 첫 번째 내가 염두하는 부분은 뭐다? 이 시험지를 내가 채점할 건지 학생들이 OX를 채점할 건지 학생들이 답안을 마킹해서 메타 수학이 자동으로 채점해 줄 건지를 결정하시고 시험지를 만들어라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오늘 다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중요하고요. 두 번째 팁은요. 자, 2단계에서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죠? 단원을 눌러가지고 2단계를 타고 들어가면은 요 기존 출제 문항 제외가 있어요. 느낌표 눌러보면은 선생님 1개월 이내에 출제된 문제를 몽땅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1단계에서 학생들을 물고 들어가요.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 채로 2단계로 가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지금 학생들 선택되어 있죠? 네. 자, 다음 눌러보면은 이게 기존 출제 문항이 안 눌러져가지고 저한테 늘 전화를 하세요. 선생님, 그때 기존 출제 문항 제외 중복 문제 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왜 회색으로 안 눌러져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학생 빼세요. 학생 물고 있으면은 기존 출제 문항 제외 못 걸읍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그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생을 선택했는데 왜 기존 출제 문항 제외가 안 돼요? 학생들한테 배정한 문제지에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배정했던 문제도 기존 출제문항 제외로 빼버리면은 우리 DB에서 나올 문제가 없어요. 네.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빼면 1단계에서 학생들을 휴지통으로 지우면 그 다음에 기존 출제문항 제외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그 만든 문제, 출제된 문제라고 그랬는데 만든 문제예요. 만든 문제는 몽땅 내 아이디 기준으로 빼주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만들었던 문제는 배정 문제지 시험지예요? 미배정 문제지 시험지예요? 그렇죠. 미배정 문제지에서 내가 저장 보관했던 문제는 얘가 빼준다고. 그럼 배정 문제지는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요. 애들한테 걸은 문제도 다 얘가 중복 출제를 걸어내게 되면은 DB에서 자칫 수많은 문항이 빠져버립니다. 그 부분을 유의사항으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 중복 출제 문항은 미배정으로 내가 저장했던 문제는 얘가 걸러주는데 이 시험지를 내가 애들한테 배정해준 문제는 중복 출제에는 해당이 되진 않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자분들한테 가급적이면은 애들 다이렉트로 시험지를 만들어도 되지만 선택을 해서 이왕이면 애들을 선택하지 말고 시험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배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 다음 팁은 뭐냐면은 이 필터링 기능을 굉장히 자주 쓰셔야 돼요. 이 필터링 기능. 자, 저희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게시판은 이 선생님 아이디로만 보는 게시판이에요. 저희 메타수학 구조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늘 교육 때 말씀드리죠. 출제자가 누구 이름만 보일 거다. 로그인하신 선생님의 이름만 보일 거다. A라는 강사와 B라는 강사가 있어요. A라는 강사, B라는 강사는 이 게시판을 같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처음에. 왜냐? 나만을 위한 게시판이니까. 그렇죠? 이 게시판은 내가 만든 시험지만 있는 거예요. 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시험지를. 공개 문제지는 누가 보는 게시판이에요? 예, 학원 관계자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시험지를 같이 쓰는 게시판이긴 하나 미배정과 배정은 내가 출제한 학생들은 나만 보는 게시판이고 미배정은 내가 만든 시험지만 보는 게시판이잖아요. 그럼 이 시험지가 기간을 좀 당겨볼게요. 제가 11월 달로 쫙 당겨보면은 굉장히 페이지가 많아져요. 이렇게 페이지가 많아지는데 여기서 제가 필터링 기능을 적극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50개씩 보게 한 다음에 필터링 기능으로 교재 매칭 시험지만 보여줘. 이렇게 필터링이 가능하다고요. 이해되시죠? 또는 수능 모의사 기출만 보여줘. 이렇게 필터링도 가능하고 또는 새로 고침 자 너는 그 진단평가에서 중1로 돼 있는 것만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검색 누르면은 진단평가 중1만 이렇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필터링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 시험지가 너무 많이 쌓이잖아요. 내 아이디로 내 것만 보이더라도 이걸 언제 스크롤바를 다 내려서 찾을 겁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 회색 버튼 사용자분들이 이 회색 버튼을 잘 몰라요. 이 회색 버튼 필터링 기능이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어, 그 다음에 학습 구분 버튼, 그 다음에 채점 상태, 학습 상태 다 배정 문제지 미배정 문제지에서 먹히니까 이 필터링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늘 시험지를 찾는데 좀 빠르고 현장에서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되 이 시험지가 정렬되는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생성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간다. 최근에 만든 시험지가 맨 위에 쌓이죠. 요건 이제 이렇게 잘 정렬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한 달 전 거 시험지 또는 내가 제목으로 기입했던 시험지 뭐 1차 방정식 해가지고 1차 방정식만 찾아낸다든지 여기 제목에 다 1차 방정식 다 찾아냈잖아요. 키워드가 먹힌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사용 팁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짧게 저장을 하고요. 또 다음에 또 팁 안내할 거 있으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좀 녹음 제작을 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팁에 관한 메타수학 사용 시 팁 앤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